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공무원과 교사 등을 제외한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남학생끼리 모인 단톡방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세에서 5세 사이 조기 사교육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아이의 정서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래와 관계 맺기 과정에서도 공격이나 과잉 행동, 짜증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또한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기 교육이 부모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7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 명 늘었습니다. 여성은 31만여 명, 50세 이상은 38만여 명 늘어나는 등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관련해 고용여건 개선에 따라 취업자가 늘었다며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장인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과 교사 등을 제외한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2천여 명으로 전년 1만 7천여 명보다 26.2%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 1만 2천여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36% 증가하는 등 대기업보다 빠른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 사례 4마리째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례 도구와 고양이 사체 사진을 올린 사람은 본인의 행위라고 인증까지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처벌이 기존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벌금은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동물을 유기한 경우도 지금은 행정제재인 과태료를 300만 원까지 물렸지만 내년부터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바뀝니다. 행정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동물을 팔고 키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도 늘어납니다. 우선 내년부터 반려동물 생산, 판매, 수입업자는 보유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비난과 우려거리가 된 맹견은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나아가 일부 맹견 품종은 수입을 제한하고 아파트에서 맹견을 기르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주변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됩니다. 5년 계획을 쭉 고수하기보다는 2022년에 중간 점검의 기회를 가지고 그 시점에서 대책의 속도와 내용을 다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2022년부터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 내지 안락사를 명령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도 생길 전망입니다. 심한 재채기나 코막힘, 가려움증은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 증상입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이 증상이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데요. 춥다고 창문을 꼭 닫아놓고 있으면 더 악화될 수 있어 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등과 같은 특정 물질의 과민 반응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온도 변화나 공기 오염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큰데 최근 대기 오염이 심해지고 실내 생활이 늘면서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2004년 720여 명에서 2018년 1,4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콧물과 재채기, 가려움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숙면을 방해하고 천식이나 부비동염 등 다른 호흡기 질환을 동반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 증상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춥다고 문을 계속 닫아놓으면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가 증식해 알레르기 비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집안입니다. 진먼지 진드기에 외피라든지 배설물의 농도가 올라와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환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전문의들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완화하려면 환기와 함께 실내외 온도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외출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선 침대나 이불 등 먼지가 쉽게 끼는 물건은 지퍼가 달린 커버를 사용하되 주기적으로 세탁해 주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보다 25.4% 늘어난 8조 913억 원을 지급한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실업자가 줄어든 만큼 실업급여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 강화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도 늘어났고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이 높아진 것도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다각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367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 명 증가한 겁니다. 다만 여성과 50세 이상이 증가세를 이끌고 30대에서 40대 가입자는 줄어들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고령자 실업자가 많이 줄었다고 우리가 체감이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고 실제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아마 그런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증가로 인해 구직 인센티브가 낮아지는 상황 등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남학생끼리 모인 단톡방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이럴 경우 대학 내에서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모욕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려 외모를 품평하고 성적 대상으로 지칭하기까지 예비 교사들이 모인 청주 교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대학 남학생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단체 채팅방을 없애다 다시 만들면서 같은 학교 여학생과 실습 대상인 초등학생들에게 모욕을 준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들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송치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단톡방 성희롱의 경우 공연성이 입증된다면 모욕죄로, 더 나아가 사실관계까지 입증된다면 명예훼손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단체 채팅방에서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공연성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카카오톡 단톡방의 경우도 공연성을 인정하여 모욕죄가 성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 단톡방 성희롱 사례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상황. 최근에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복되는 대학가의 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에서의 성인식 개선 교육이 절실하며 공동체 의식이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 서울시와 노원구청의 감사 진행 사실을 알리는 비상대책위원회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수억 원 규모의 관리비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곳 격리 직원과 관리소장은 지난해 말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관리비 횡령 의혹과의 관련성을 수사 중입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이 아파트도 최근 수억 원대의 관리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까지 과거 6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맡았던 5명이 최소 4억 2천만 원의 관리비를 빼돌렸다며 한 입주민이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아파트 업무를 담당한 구청 직원들도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직원들의 경찰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일축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미 수차례 회계 감사를 받았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목이 거북이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졌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거북목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환자는 2013년 181만여 명에서 2018년 211만여 명으로 5년 사이 10% 넘게 늘었습니다. 70대가 되면 10명 중 9명이 이 거북목 증후군을 앓고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데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 층에서도 빈번합니다.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불편함은 있었는데요. 1년 전부터는 좀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거북목이라고 하더라고요. 40도 정도 고개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목에 가해지는 무게는 평균 약 15kg 정도. 잘못된 자세로 경추 배열이 틀어지면서 거북목이 나타나고 증상이 지속하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만으로는 그 충격을 버틸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디스크나 뼈로 그 충격이 자꾸 누적이 되게 됩니다. 심해져서 마비라든지 저림이라든지 통증 같은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을 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진행. 전문의들은 컴퓨터 모니터의 높이를 눈높이에 맞게 사용하고 어깨를 뒤로 젖힌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목을 가볍게 돌리거나 주물러 주는 등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고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뇌전증 환자가 운전 도중 의식을 잃어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2016년 부산 해운대 7중 추돌 사고. 최근 서울에서 피해는 경미했지만 유사 사고가 나 사고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환자들이 운전면허를 못 따게 막을 수가 없다면 약을 꾸준히 복용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걱정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거는 일단 자유라고 생각은 하는데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좀 운전을 자제해야 하지 않나. 도로상의 안전에 있어서는 조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병력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지만 본인이 숨기거나 취득 후 발병하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뇌전증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판단을 할 수 있고 도로교통공단 이제 면허 쪽에다가 이제 뭐 좀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현재 국회와 경찰청은 사고 위험이 있는 환자가 운전 적절성 검사를 받도록 의료인과 경찰, 가족 등이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 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문제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달걀 껍데기에 찍힌 앞자리 4글자, 달기 알을 낳은 날짜입니다. 달걀 값이 하락할 때 달걀을 보관해뒀다 값이 오를 때 파는 일부 농가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산란일자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표시 준수율은 99%. 이 제도는 목표했던 계란 신선도 개선에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4단계 신선도 분류에서 2012년 33%에 불과했던 A등급 비율이 지난해 82%로 급등한 겁니다. 소비자 설문에서도 응답자 82%가 계란 안전성 확보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체계 개선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달걀이 농가에서 소비자들에 오기까지 실온 상태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아 운반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냉장 달걀의 경우 신선도를 나타내는 호우 단위가 실온 유통 달걀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일부 제품인 경우에는 실온 유통도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 보관된 달걀은 산란일에서 한 달이 지나도 신선도가 양호하다며 구입 후 반드시 냉장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요리 전엔 물에 넣어서 가라앉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반숙보다는 충분히 가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가격이 3,000원에서 4,000원이라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이 자주 찾았던 짜장면. 지난달 서울 지역 기준으로 1년 동안 짜장면 가격은 평균 7% 넘게 올라 5,000원을 넘겼습니다. 분식집 대표 음식인 김밥은 6% 넘게 올라 한 줄에 1,000원은 옛말이 됐고 2,500원에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메뉴들의 평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빔밥과 찌개백반 역시 각각 1%, 3% 올라 거의 9,000원, 6,500원에 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냉면과 삼계탕도 이제 한 그릇에 9,000원, 15,000원 꼴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치킨값, 직장인 구내식당 식사비는 5%, 3%씩 올랐습니다. 당장 외식비가 많이 나가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부담이 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점심 식비 직원 식당 안 갈 때는 회비처럼 모아서 쓰는데 5만 원씩 모아두면 전에는 좀 더 오래 먹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전체 외식 물가는 재작년에 비해 1.9% 뛰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0.4% 오른 데 비하면 크게 상승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질적인 임대료 인상과 인건비, 재료비 상승 등이 외식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다투다 상처가 생긴 아이. 친구와 놀지 말라고 해도 될까요? 통이 어머니, 오늘 봄이랑 통이랑 좀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애들은 화해하고 잘 마무리되긴 했는데 통이 상처를 좀 잘 살펴주세요. 어린이집에서 전화 받으셨죠? 죄송해서 어떡하죠? 애들끼리 그렇죠 뭐. 통아, 응? 어디 다쳤어? 다친 데 봐봐. 여기. 봄이가 그랬다며.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봄이가 막 밀치고 때리고 그랬어. 그래서 너는 울었어. 많이 아팠겠다. 야! 그나마 얼굴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지. 어머, 그 집에서 뭐래? 아무 말도 없던데? 확실히 해? 한두 번이 아니라며. 다음에 또 얼굴 긁히고 후회하지 말고. 어린이집 친구. 어머, 분리를. 변호사를. 어머 세상에. 통아, 너 봄이랑 놀지 마. 싫은데? 자꾸 아프잖아. 그냥 놀지 마. 알았지? 응? 봄이가 또 그러면 너도 똑같이 때려.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때리는 건 안 돼. 그럼 싫어. 하지 마. 이렇게 큰 소리로 씩씩하게 말하는 거야. 응. 자, 해봐. 크게. 싫어. 싫어.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그렇게. 야, 놀이터다. 신난다. 안 돼. 못 봤어. 야. 미안해. 봄이야, 통이도 같이 놀아. 싫대. 통이야, 왜? 엄마, 나 봄이랑 놀아도 돼? 그럼 당연하지. 진짜? 봄이랑 놀지 말라며.
아니, 내가 언제? 어서 가서 같이 놀아. 아, 어제 어린이집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내 차례잖아. 안 돼. 아야. 통이야, 친구끼리 그러면 어떡해? 자, 야, 같이 타. 죄송해요. 애들끼리 다 그렇죠 뭐.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간의 서로의 행동에 대한 오해와 입장 차이로 인해 종종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는 친구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갈등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은 이후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많이 상하겠지만 친구를 피하거나 보복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금물입니다. 친구와 함께 지내는 동안 갈등의 원인을 인지하고 서로 배려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해보는 연습 기회가 도움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는 아이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면서 다툼이 왜 발생했는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잘 이야기해보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가위나 칼처럼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만질 때 위험하니까 안 되라는 말로 아이를 가르치시나요? 물론 위험성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경우 말로 가르치기 전 위험한 물건을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옮겨 보관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보다 행동으로 본이되어야 하고 부모가 세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